월 임대료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급 부가세를 받아서 나라에 내잖아요. 내면서 근데 제가 2010년도에 부천시청에 감사관으로 들어가서 부천시 재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르게 세고 있는 돈을 좀 찾아볼까 그런 걸 눈에 불 켜고 그때 좀 연구를 했죠. 100억을 찾으셨잖아요. 무려 그 소고기로 끝나셨는데 그 얘기 잠깐 해주시고 좀 아쉽지 않으셨나? 그 소감도 좀. 아니 그거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어도 10,000원 나오면 저기 1,000원 더 붙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임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상가를 갖고 있으면 내가 임대인한테 뭐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급 부가세를 받아서 나라에 내잖아요. 내면서 10만 원의 세금 부가가치세를 낼 때 거기서 공제되는 게 임대와 관련된 비용, 임대 건물을 짓거나 또는 매입했을 때 부가세를 내고 내가 매입을 하니까 건축비 관련된 또는 유지관리비, 부가세 받고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100만 원씩 임대를 받는 건물을 내가 살 때 뭐 1억을 줬다. 그럼 1,000만 원만큼 부가세도 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1억 천의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매달 내는 임대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서 내가 이미 부담했던 부가세를 빼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제가 2010년도에 부천시청에 감사관으로 들어가서 제 전공을 살려서 부천시 재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르게 세고 있는 돈을 좀 찾아볼까 그런 걸 눈에 불 켜고 그때 좀 연구를 했죠. 근데 혼자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세 분야는 뭐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이 다루시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는 뭐 전문가들이 많지만 부가가치세, 법인세, 뭐 소득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천시 공무원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크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만 이제 혼자 많이 연구를 하고 다행히 이제 그때 그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진 동료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의 연구를 거듭해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면서 이 부천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꼭 시청사나 구청사나 동주민센터 이런 아닌 일반적인 건물을 외부에 빌려주는 행위가 많은데 그리고 사용료를 받아요. 용어 자체가 사용수익 허가 뭐 대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흔히 민간에 세우는 임대료와 같이 일정한 대가를 받아요. 세법이 2007년도에 바뀌어서 10%씩 부가세가 붙어요. 예를 들면 부천시가 후배가 경영하는 사업체한테 시 공유재산을 빌려준다 건물을 그리고 임대료를 받는다. 사용료. 그럼 부가세를 받아서 부천시가 국세청에 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천시가 소유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 뭐 건축을 했든 매입을 했든 발생하는 부가세를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법이 바뀐 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는 2011년도부터 그 업무 시작을 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프로세스 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돌려달라라는 소위 얘기하는 저희도 세법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그걸 시작을 했죠. 부천시만. 근데 그게 이제 국세청에서도 비단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 지자체 정말 이게 다 파급되어 있는 문제고 그래서 경정청구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인정을 일부만 해주고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안 받아준 거를 조세심판원까지 갖고 갔죠. 근데 거기서도 일부만 받아주고 또 안 받아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우리 얘기가 맞는데 뭐 그 입단미비였던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고려하는 세법의 어떤 개정이 아니었는데 뭐 이제 행정소송까지 몰고 갔죠. 그래서 그게 한 5년에 걸쳐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 누적으로 한 120억 가까운 돈을 이자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돌려받았었죠.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그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보람도 컸고 저한테는 40년 이상 연을 맺고 있는 부천시 재정에 나름대로 그렇게 기여를 했다는 게 큰 보람이죠. 그럼 소고기 말고 인센티브 이런 거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민간에서 이제 저희 같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들이 이제 어떤 세금 환급에 관련된 문제를 용역으로 수임해서 하면 일정 부분을 성광보수로 받죠. 그래서 꽤 크게 의미 있는 소득이 창출될 일이긴 한데 저는 그때 공직자 신분으로 들어갔던 거고 시에서 월급도 받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늘리거나 나가는 돈을 아끼면 그중에 일부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보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 부천시장이셨던 김만수 부천시장이 미안했던 거죠. 법규상은 그렇게밖에 해줄 수 없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100억을 넘게 예산을 그것도 뭐 절감이라기보단 국배에 들어갔던 돈을 부천시 재정으로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날 저를 불러내시더니 아 정말 고생했다. 그래서 뭐 소고기 사주셨습니다. 소고기. 그게 이제 그렇게 부천시에서 그런 사례가 정립되고 1심, 2심, 뭐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형성이 된 게 2017년도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좀 컸죠. 그래서 뭐 그걸로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가세를 돌려받는 일이 좀 생겼고 근데 그거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부 곳간에 있던 돈이 지자체 거로 이관되는 문제였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본 건 조세 정의 원칙상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전부 정부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칙에 맞게끔 조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
측면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의미 있게 일했던 시간 중에 하나로 남을 것 같아요.